안녕하세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 세미나를 진행할 이훈구입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를 준비를 위한 핵심 요소들과 또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재무 설계의 핵심 요소들을 지난 2개월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평생 현역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연관 결과를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께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현역 유지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현역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한 노인이 청소를 하고 있죠. 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붕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또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또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현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회봉사,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고 또 사회에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 하는 것도 평생 현역이라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경제적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을 평생 현역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회 봉사활동, 취미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평생 현역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 현역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세라토닌 하라는 책을 읽고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참으로 마음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100세까지 네 발로 걸을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평생 현역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뇌 관리를 잘해서 치매에 안 걸릴 것.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걸어도 또 뇌가 치매에 걸려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걷기 운동, 또 독서를 하고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치매가 잘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할 일이 있을 것. 아무리 건강하고 또 이렇게 내가 참 건강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할 일이 없으면 아주 지루합니다. 그러나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건강할 때 할 일들을 만들어서 즐기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할 일이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도움을 위한 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독서를 열심히 한다든지 체조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로서 여러 가지 SNS를 즐긴다든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노인 부부가 꽃을 가꾸면서 이렇게 즐기는 모습.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현역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우리는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그래야 됩니다. 내 관리를 잘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일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평생 현역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평생 현역을 위한 준비는 언제가 좋은가? 첫 번째는 현직, 즉 직장을 다니든지 또는 자기 사업을 하든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철저한 자기 개발을 하고 각종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서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건축설비기사, 조경기능사, 사회복지사, 산림복지전문가, 에너지관리기능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에게 맞는 어떤 자격증을 미리 현직에 있을 때 취득해 놓으면 은퇴하면서 자연적으로 자기가 또 이렇게 현역으로 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평생 현역 주면은 하루라도 일찍 할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50, 60대 은퇴 후에는 나의 직업을 갖도록 미리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퇴직 후라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보라. 인생은 60%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유엔에서 재정립한 연령 구분 기준을 보면은 0에서 17세는 미성년자고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60세에 은퇴하여도 아직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 이후에 99세까지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0세 이후에는 장수노인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은 65세 이하는 아직 청년입니다. 퇴직 후라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을 해 보십시오. 평생 행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재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면 직장 생활 이후에 필요한 어떤 일을 위해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습득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 어떤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재교육을 우리는 하여야 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학습은 곧 평생 현역이 가능하다. 노동의 일, 휴식, 그리고 학습, 재정비, 즐기면서 하는 일,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학습은 곧 평생 현역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방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너무 몰두해가지고 준비해놨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실망하고 아주 낙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안, 2안, 3안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는 생존을 위해서 3개의 굴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굴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다른 굴로 도망을 가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면 또 다른 굴로 도망을 가서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참 평생 현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때 약 두세 가지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돈이 되는 취미 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역이 있을 때에 참 뭔가 취미를 만들고 그 취미가 또 은퇴하였을 때에 그 취미를 즐기면서 아주 돈이 된다면 참 금상첨화이겠죠. 예를 들면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또 사진 찍기를 한다든지 또 목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가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미를 우리는 자기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나의 취미가 되도록 찾아라. 두 번째는 취미가 돈이 되거나 자아실현이 되는 취미를 개발하라.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 살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서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음 달에는 제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을 제가 준비하여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인생의 남은 여정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